오늘 아침 공복 혈당이 160, 170까지 치솟아 가슴이 철렁하셨나요? 어제 저녁에 채소만 드시고 10시간 넘게 굶으셨는데도 혈당이 높으니 정말 억울하시죠? 그건 여러분이 당분을 드셔서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걱정을 드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자기 전 딱 3분만 누르면 꿀잠은 물론 내일 아침 꿈 같은 혈당 수치를 만들어줄 발바닥 스위치의 비밀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35년 동안 당뇨 환자분들과 함께해온 김지훈 교수입니다. 왜 아침 혈당이 이렇게 치솟는지 지금 바로 짧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밤에 잠을 못 이루고 발이 차가우면 우리 뇌는 비상사태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간에 대고 밤새도록 혈액에 당을 들이부으라고 명령하게 되죠. 이때 수면제를 드시는 건 장두노미, 즉 머리만 숨기고 몸통은 내놓은 꽁처럼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하고 혈관이 타들어가는 것을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여러분의 발바닥 바로 밑에 이 폭주를 멈출 마법의 스위치가 있습니다. 딱 3분만 자극하면 간의 당 방출을 멈추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강제로 잠재울 수 있습니다. 이 황금 위치가 어디인지 궁금하시다면 오늘 영상 절대 놓치지 마세요. 내일 아침 혈당 100을 보며 미소 짓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나이와 자기 전 습관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래야 제가 여러분의 상태를 정확히 이해하고 연령대에 딱 맞는 맞춤형 건강 비법을 답글로 챙겨드릴 수 있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가 어디에서 시작되는지가 보이셨을 겁니다. 핵심은 음식이 아니라 신경계의 오작동입니다. 여기서 동양의학이 말하는 수승화강이라는 원리가 아주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밤에 잠을 설치는 분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머리는 뜨겁고 발은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이 말은 곧 위로는 불이 치솟고 아래로는 물이 말라버린 상태라는 뜻입니다. 머리가 뜨거우면 생각이 멈추지 않고 생각이 멈추지 않으면 뇌의 경고 시스템은 계속 켜진 채로 유지됩니다. 반대로 발이 차가우면 말초 혈관이 수축해 있고 혈액은 위로 몰려 심장과 뇌를 더욱 흥분시키게 됩니다. 저는 이 상태를 오래된 아파트의 난방 시스템에 비유합니다. 보일러는 과열되어 있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바닥 배관에는 온수가 돌지 않는 겁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아무리 수면제를 써도 잠깐 정신만 떨어질 뿐 보일러를 끄지 못하니 간은 계속해서 당을 풀어놓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머리를 억지로 재우는 것이 아니라 발부터 따뜻하게 만들어 이 잘못 켜진 경보 스위치를 정상 위치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발에 열이 들어가면 말초 혈관이 열리고 피는 자연스럽게 아래로 내려가며 뇌는 이제 안전하구나 라고 판단해 코르티솔 분비를 멈추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간의 당 방출이 차단되고 아침 혈당이 조용히 내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논리를 이해하셨다면 이제 왜 제가 발바닥을 강조하는지 충분히 납득이 되실 겁니다. 이 원리를 조금만 더 현실적으로 풀어보면 이해가 훨씬 쉬워집니다. 우리 몸은 위와 아래가 균형을 이루도록 설계된 구조인데 나이가 들고 잠을 못 자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 균형이 거꾸로 뒤집힙니다. 머리 쪽에는 필요 이상으로 많은 혈액과 열이 몰리고 발과 다리 쪽에는 순환이 막혀 차갑고 무거워지는 것이죠.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있어도 뇌는 쉬지 못합니다. 불이 계속 위에서 타오르고 있으니 신경계는 각성 상태를 유지하고 심박수와 혈압은 내려가지 않으며 결국 간은 밤새도록 아직 상황이 끝나지 않았다는 신호를 받아 당을 풀어놓게 됩니다. 그래서 수승화강의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위에 몰린 열과 흥분을 억지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아래를 먼저 살려서 자연스럽게 흐름을 되돌리는 것입니다. 발이 따뜻해지기 시작하면 막혀있던 말초 혈관이 열리고 그 순간부터 혈액은 스스로 아래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머리를 짓누르던 압력이 빠지듯 사라지고
뇌는 더 이상 정보를 울릴 이유를 찾지 못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억지로 끄는 스위치가 아니라 잘못 연결된 전선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작업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렇게 흐름이 바로잡히면 잠은 노력해서 자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따라오는 결과가 되고, 혈당 역시 같은 논리 안에서 조용히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흐름이 어디에서 실제로 조절되는지를 짚어볼 차례입니다. 많은 분들이 침이나 약 같은 복잡한 방법을 떠올리시지만 사실 이 스위치는 생각보다 너무나 단순한 곳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발바닥 한가운데에 자리한 용천혈입니다. 저는 이 지점을 설명할 때마다 몸이 스스로 숨겨둔 비상정지 버튼이라고 말합니다. 찾는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침대에 앉아 발을 들어 올리고 발가락을 자연스럽게 오므려 보십시오. 그러면 발바닥 위쪽 3분의 1 지점에 움푹 들어가는 곳이 느껴질 텐데, 그 오목한 지형과 주름이 합쳐져 한자, 사람 인자 모양을 이루는 지점이 바로 용천혈입니다. 이곳은 동양의학에서 신장의 기운이 샘처럼 솟아나는 출발점으로 위로 치솟은 불길을 아래로 끌어내리는 통로 역할을 합니다. 이 지점을 자극하면 단순히 발만 따뜻해지는 것이 아니라 중추신경계로 매우 강한 신호가 전달됩니다.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라 회복해야 할 시간이라는 메시지가 뇌에 전달되는 것이죠. 그러면 뇌는 코르티솔 분비를 멈추고 심박수는 내려가며 수축돼 있던 혈관은 서서히 이완됩니다. 그 결과 밤새 머리와 혈관에 갇혀있던 포도당은 아래쪽으로 분산되고 간 역시 더 이상 당을 풀어낼 이유를 잃게 됩니다. 이 과정은 기적이 아니라 인체가 원래 갖고 있던 질서가 다시 작동하는 순간이며, 바로 여기서 잠과 혈당이 동시에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이론이 책 속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사람의 몸에서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말씀드려야 할 차례입니다. 대구에 사시던 76세 박순자 어르신 이야기를 하면 지금도 제 마음이 조용해집니다. 이분은 제가 보기 드문 완고한 환자였습니다. 당뇨를 앓은 지 15년이 넘었고 밤마다 서너 번씩 화장실을 가느라 잠이 늘 끊겼으며, 발은 여름에도 얼음처럼 차가워 두꺼운 양말 없이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애를 써서 식단을 조절하고 군다시피 잠자리에 들어도 아침 공복 혈당이 늘 160에서 170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잠을 못 자니 몸은 지치고 마음은 예민해지고 결국 약을 더 올려달라고 제게 말씀하셨죠. 그때 저는 약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약을 늘릴 문제가 아니라 몸의 흐름을 먼저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씀드리며 단 하나의 숙제만 드렸습니다. 오늘 밤 자기 전에 용천혈을 딱 3분만 뜨거워질 때까지 문지르고 느슨한 양말을 신고 주무시라는 것이었습니다. 반신반의하며 따라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밤에 화장실을 한 번밖에 안 갔다며 먼저 연락이 왔고, 일주일이 지나서는 밤 숩시에 잠들어 새벽 5시까지 한 번도 깨지 않고 잤다고 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와 혈당 측정기가 고장난 것 아니냐고 묻더군요. 공복 혈당이 105가 나왔다는 겁니다. 기계가 고장난 것이 아니라 그동안 밤마다 쉬지 못했던 몸이 비로소 잠을 허락받은 것이었습니다. 잠이 회복되자 뇌의 경보는 꺼졌고 간은 더 이상 스트레스에 쫓겨 당을 뿜어낼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혈당을 바꾼 것은 특별한 약이 아니라 밤의 질서였고, 그 시작은 발바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손의 힘이 왜 핵심이 되는지 보다 분명해집니다. 이 동작의 본질은 기분 좋게 문지르는 마사지가 아니라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신경과 혈관에 지금 깨어나라 라고 명확하게 신호를 보내는 과정입니다. 주먹을 쥐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손바닥처럼 부드러운 면으로는 몸이 변화를 위기 신호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대신 손가락 마디라는 단단한 구조를 사용해야 굳어있던 발바닥 조직과 혈관벽이 실제로 자극을 받게 됩니다. 주먹의 마디를 정확히 용천혈에 대고 아래에서 위로, 다시 위에서 아래로 끊김지지 않게 빠르고 분명하게 문지를 때 표면이 아니라
발바닥 깊숙한 곳에서부터 서서히 차오르는 뜨거운 느낌이 올라와야 합니다. 이 열감은 근육이 비벼져서 생기는 열이 아니라 닫혀있던 말초 혈관이 열리면서 혈류가 살아나 생기는 생리적인 반응입니다. 바로 이 순간부터 발에 정체돼 있던 혈액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동시에 뇌로 몰리던 과도한 각성 신호는 자연스럽게 약해집니다. 속도를 늦추거나 힘을 아끼면 이 신호는 불완전해져 효과가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50번이라는 횟수 역시 막연한 숫자가 아니라 신경계가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해 반응을 전환하기 시작하는 최소 자극량입니다. 한쪽 발을 맞췄을 때 발바닥이 확실히 따뜻하고 묵직한 열로 채워졌다면 제대로 한 것이고, 끝났는데도 여전히 차갑다면 몸이 아직 명령을 받지 못했다는 뜻이므로 힘과 속도를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이렇게 발바닥에서 열이 살아나는 그 순간부터 이미 몸은 낮의 긴장 상태를 벗어나 밤의 회복 모드로 방향을 틀기 시작합니다. 이 질문은 아주 정확한 지점에서 나옵니다. 발을 문지르는 행위가 어떻게 혈당이라는 숫자와 연결되느냐는 의문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인체를 신경계의 관점에서 보면 이 연결고리는 명백합니다. 용천혈은 단순한 혈자리가 아니라 수천 개의 말초신경 말단이 밀집된 신경반사 허브입니다. 이 부위를 강하게 문지를 때 발생하는 열 자극과 압박 자극은 피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기신호의 형태로 매우 빠르게 뇌의 중추신경계까지 전달됩니다. 이 신호가 도달하면 뇌는 즉각 자율신경의 방향을 전환합니다. 낮 동안 긴장과 각성을 담당하던 교감신경이 물러나고 대신 부교감신경이 전면에 나서게 됩니다. 부교감신경은 집안의 질서를 정리하는 집사와 같아서 심박수를 낮추고 혈압을 내리며 근육의 긴장을 풀고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라 회복해야 할 시간이라는 명령을 온몸에 전달합니다. 동시에 마찰로 생성된 열은 차가움 때문에 수축돼 있던 다리와 발의 말초혈관을 실제로 열어줍니다. 이때 다리는 마치 커다란 저수지처럼 작동해 머리 쪽에 몰려있던 혈액과 열을 아래로 끌어내립니다. 머리가 식고 발이 따뜻해지는 이 물리적인 변화가 바로 잠을 부르는 조건입니다. 약으로 의식을 억지로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혈류와 신경의 방향을 정상으로 되돌리기 때문에 잠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이 변화는 당뇨 환자에게 이중의 이익을 줍니다. 밤에는 발이 따뜻해지면서 저릿함과 안절부절 못하는 느낌이 사라지고 보통 10분 이내에 깊은 수면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결과는 숫자로 드러납니다. 밤새 뇌가 현태해졌기 때문에 부신은 코르티솔을 분비할 이유를 잃고 간 역시 비상사태로 착각해 당을 방출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공복혈당은 자연스럽게 15에서 20 정도 낮아지며 이는 약을 늘리지 않고도 충분히 확인되는 변화입니다. 이것이 발바닥 자극이 수면과 혈당을 동시에 바꾸는 과학적 이유입니다. 이제 흐름을 한 단계 더 완성해야 합니다. 발바닥에서 스위치를 펴놓고도 종아리를 그냥 두면 창고문은 열어놓고 통로를 막아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종아리는 단순한 근육덩어리가 아니라 중력에 맞서 발에서 심장으로 혈액을 되돌려 보내는 보조 펌프입니다. 심장이 위에서 아무리 열심히 밀어도 아래에서 끌어올려주지 않으면 순환은 정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종아리 근육이 약해지면 이 펌프 기능은 급격히 떨어지고 그 결과 혈액과 림프액은 다리 아래에 고이게 됩니다. 이것이 밤마다 다리가 붓고 차가워지는 이유이며 잠자리에 들면 다리가 불편해 뒤척이게 되는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종아리 마사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방법은 매우 단순하지만 원리는 정확해야 합니다. 침대에 편안히 앉아 무릎을 약간 세운 상태에서 두 손으로 종아리 뒤쪽에 말랑한 근육을 감싸줍니다. 손바닥과 손가락으로 종아리를 아래에서 위로 천천히 그러나 분명한 압으로 쥐어짜듯 밀어 올립니다. 이때 상상해야 할 장면은 거의 다 쓴 치약 튜브입니다. 바닥부터 차근차근 눌러야 안에 남은 내용물이 위로 올라오듯 발목 쪽부터 무릎 방향으로 압을 모아주어야 합니다. 이 동작을 반복하면 정체돼 있던 정맥혈과 노폐물이 위로 이동하면서 종아리는 눈에 띄게 가벼워집니다. 20번이라는 횟수는 종아리 펌프가 충분히 한 번 일을 마쳤다고 인식하는
최소한의 자극량입니다. 이렇게 종아리까지 풀어주면 발에서 시작된 따뜻한 혈류가 다리 전체를 타고 올라가고 몸은 비로소 순환이 완성됐다고 판단합니다. 그 순간 다리는 더 이상 불편함을 보내지 않고 뇌는 안심하며 깊은 수면으로 들어갈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이제 왜 종아리를 위로 쓸어 올리는 동작이 단순한 다리 마사지가 아니라 혈당 관리와 직접 연결되는지를 과학적으로 짚어볼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거나 서 있으면 다리에는 산소가 적고 노폐물이 많은 정맥혈이 중력 때문에 고이게 됩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몸은 눈에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뇌는 순환이 원활하지 않다고 판단해 긴장 신호를 유지합니다. 종아리를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는 동작은 정맥 안에 있는 판맥을 하나하나 도와주는 역할을 하며 발과 종아리에 정체돼 있던 사용한 혈액을 심장 쪽으로 밀어올려 다시 정화하고 산소를 공급받게 합니다. 순환이 풀리면 몸은 더 이상 비상 상태를 유지할 이유가 없어지고 이 자체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줄어듭니다. 동시에 중요한 변화가 하나 더 일어납니다. 낮 동안 근육에 쌓여있던 젖산, 즉 피로물질이 마사지 자극으로 분해되고 이동하면서 밤중에 갑자기 찾아오는 종아리 경련의 원인이 제거됩니다. 한밤중에 다리가 쥐거나 통증으로 깨는 순간 뇌는 즉시 각성 상태로 전환되고 코르티솔이 분비되며 혈당은 올라갑니다. 따라서 밤에 깨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혈당 상승을 막는 핵심 조건입니다. 아침이 되면 차이는 더 분명해집니다. 종아리가 가볍고 부종이 빠진 상태에서는 근육으로 가는 혈류가 좋아지고 그만큼 인슐린이 근육세포에 도달하기 쉬워집니다. 인슐린이 문을 열어주면 포도당은 혈액 속에 머무르지 않고 근육 안으로 들어가 소비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공복 혈당은 자연스럽게 안정되고 약을 늘리지 않아도 수치가 흔들리지 않는 기반이 만들어집니다. 즉, 종아리 마사지란 잠을 지키고 스트레스를 끊고 인슐린의 길을 열어주는 하나의 연결고리인 셈입니다. 이 상황을 떠올리면 누구나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이미 불을 끄고 이불 속에 깊이 들어왔는데 다시 일어나서 발을 꺼내고 손으로 문지르려고 하면 몸도 마음도 바로 저항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흐름을 끊지 않으면서도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 마련된 보완 장치입니다. 이미 누운 상태에서 몸의 열을 이용해 스스로를 데우는 방식이죠. 등을 대고 편안히 누운 채 한쪽 다리를 곧게 펴서 바닥을 만들어주고 반대쪽 다리를 살짝 접어 단단한 뒤꿈치를 상대 발바닥 위에 올립니다. 그 다음 뒤꿈치를 도구처럼 사용해 발가락 쪽에서 발꿈치 방향으로 길게 밀어내듯 강하게 문지르고 다시 위로 끌어올리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손을 쓰지 않아도 뒤꿈치의 단단한 면이 용천혈과 발바닥 전체를 정확히 자극해주기 때문에 자극의 질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동작을 리듬을 끊지 말고 50번 이어가면 이불 속에서 공기가 바뀌는 듯한 따뜻함이 발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다음 다리의 역할을 바꿔 반대쪽도 같은 방식으로 50번 반복합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움직임이 단순해 뇌를 다시 깨우지 않으면서도 발바닥과 종아리 아래쪽의 혈류를 동시에 자극한다는 점입니다. 몸은 이미 누운 상태이기 때문에 각성으로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단조롭고 반복적인 자극에 반응해 자연스럽게 이완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불을 걷어차지 않고도 발에 열을 채우면 앞서 설명한 회복의 흐름은 그대로 유지되고 잠으로 이어지는 길도 끊기지 않게 됩니다. 이 단순한 동작이 왜 즉각적인 졸음을 부르는지는 뇌의 작동 방식을 알면 명확해집니다. 인간의 뇌는 불규칙하고 예측할 수 없는 자극에는 각성으로 반응하지만 일정하고 단조롭게 반복되는 리듬에는 스스로 긴장을 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발을 문지르는 이 움직임은 시계 초침 소리나 빗방울이 일정하게 떨어지는 소리와 같은 효과를 만들어내며 뇌파를 문제 해결과 걱정에 사용되는 베타 상태에서 깊은 이완을 의미하는 알파 상태로 자연스럽게 이동시킵니다. 이때 뇌는 지금은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잡생각의 전원을 하나씩 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잠을 자려고 애쓰지 않아도 양을 세기도 전에 의식이 가라앉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발과 다리의 지속적인 마찰은 이불 속 체온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주어 한밤중에 발이 식으면서 깨는 일을 막아줍니다. 밤중 각성이 줄어든다는 것은 곧 코르티솔 분비가 차단된다는 뜻이고, 이는 야간 혈당 급등을 막는 가장 직접적인 조건입니다. 이렇게 수면이 끊기지 않고 이어지면 몸은 비로소 깊은 회복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깊은 잠 1시간은 얕은 잠 몇 시간을 대신할 만큼 강력한 회복력을 가지며, 이 시간 동안 세포는 손상된 부분을 수리하고 췌장은 다음 날을 대비해 인슐린 분비 리듬을 재정비합니다. 결국 이 작은 발의 움직임은 잠을 부르는 신호일 뿐만 아니라 밤새 혈당을 안정시키고 다음 날 대사를 준비시키는 조용한 스위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제대로 해야 합니다. 발에 열을 올려놓고 그대로 공기에 노출시키면 몸은 그 열을 보호해야 할 신호를 받지 못하고 순식간에 다시 수축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는 유지가 핵심이 됩니다. 저는 이때 신는 잠자리 양말을 따뜻함을 덮는 뚜껑에 비유합니다. 발바닥을 문지르고 난 직후에는 모공이 열리고 말초 혈관이 확장돼 있어 혈류가 가장 활발한 상태입니다. 이 순간 바로 얇은 양말을 신어주면 밖으로 빠져나가려는 열이 차단되면서 발의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온도가 유지된다는 것은 곧 혈관이 계속 열린 상태로 머문다는 뜻이고, 혈관이 열려 있으면 심장은 불필요하게 힘을 쓰지 않아도 혈액을 아래로 보내고 다시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혈압은 안정되고 자율신경계는 각성 쪽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밤새 발이 따뜻하게 유지되면 몸은 아직 안전하다는 신호를 계속 받게 되고, 그 결과 스트레스 호르몬이 끼어들 틈이 사라집니다. 혈액순환이 부드럽게 이어지면 포도당 역시 특정 부위에 정체되지 않고 일정한 리듬으로 이동하고 소비됩니다. 이 작은 양말 하나가 발에서 시작된 회복의 흐름을 밤새 지켜주는 보호막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경고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말투를 부드럽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잘 쌓아 올린 회복의 흐름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 모든 양말이 안전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특히 발목 부분의 고무가 강하게 조여오는 양말은 밤에 신는 순간 금을 황금으로 바꿔놓고 다시 쓰레기로 만들어버리는 선택이 됩니다. 발목을 조이는 고무는 보이지 않는 족쇄처럼 혈관과 신경을 동시에 압박합니다. 그러면 발에서 심장으로 돌아가야 할 정맥혈이 막히고 다리는 저리고 붓기 시작하며 몸은 순환이 방해받고 있다고 인식합니다. 이 신호는 즉시 뇌로 전달되고 뇌는 다시 스트레스 상태로 전환해 코르티솔을 분비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양말을 안 신었을 때보다 오히려 혈당이 더 높아지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것은 발목 조임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 느슨한 양말, 흔히 당뇨 환자용으로 분류되는 제품입니다. 소재는 땀을 잘 흡수하는 면이어야 하고 발목 부분은 넓게 드러나 신었을 때 압박감이 없어야 합니다. 신은 순간 발이 조이는 느낌이 아니라 공기층에 부드럽게 감싸지는 느낌이 들어야 올바른 선택입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몸에 대한 성실함은 아주 사소한 선택에서 드러난다고 말입니다. 올바른 양말 하나는 잠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미세한 상처로 시작되는 당뇨 발합병증을 예방하는 첫 번째 방어선이 됩니다. 값싸고 조이는 양말 하나 때문에 앞서 설명한 모든 과학적인 관리 과정을 망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다루는 것은 근육이나 혈관이 아니라 밤이 시작되는 순간 몸의 방향을 결정하는 무의식의 명령 체계입니다. 사람이 잠자리에 들면 의식은 조용해지지만 그 자리를 대신해 잠재의식이 전면에 나서 몸의 운항을 맡게 됩니다. 문제는 이 잠재의식이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감정과 이미지에 반응한다는 점입니다. 잠들기 직전 머릿속에 떠오른 마지막 생각이 오늘 조금 먹었는데 괜찮을까? 아침에 또 160이 나오면 어쩌지? 같은 두려움이라면 잠재의식은 그것을 실제 위기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몸을 지키기 위해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어 수단을 선택하는데, 그것이 바로 간에 저장된 당을
혈액으로 풀어 에너지를 확보하는 행동입니다. 즉, 공포와 걱정은 간에게는 비상 상황이라는 명령서와 같습니다. 약을 먹었는지 발을 따뜻하게 했는지는 그 다음 문제이고, 이미 출발 명령이 내려간 상태에서는 밤새 혈당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무엇을 더 하느냐보다 무엇을 머릿속에서 지우느냐가 훨씬 중요해집니다. 잠자리에 들며 불안을 품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에게 밤새 혈당을 올리라는 지시를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부터 비로소 잠재의식과 대화를 시작할 준비가 갖춰지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몸의 지휘권을 쥐고 있는 가장 깊은 층에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자세부터 분명히 하겠습니다. 등을 대고 편안히 누운 상태에서 오른손은 왼쪽 윗배, 췌장이 있는 자리에 가볍게 올리고 왼손은 오른쪽 윗배, 간이 있는 자리에 얹으십시오. 손에 힘을 주지 말고 손의 온기가 피부를 넘어 장기 안쪽으로 스며든다고 상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눈은 완전히 감지 말고 반쯤만 내려 의식이 사라지지 않은 채로 몸이 풀리도록 만듭니다. 이제 숨을 들이마십니다. 코로 천천히 배가 부풀어 오르는 것이 느껴질 때까지 들이마시고 그 다음에는 입이나 코로 아주 길고 부드럽게 내쉽니다. 이때 내쉬는 숨과 함께 오늘 하루 동안 쌓였던 걱정, 계산, 두려움을 침대 아래로 내려놓는다는 이미지를 떠올리십시오. 이 호흡이 몸을 안정시키면 그 다음 단계가 핵심입니다. 머릿속으로 또는 입술만 살짝 움직여 아주 낮은 목소리로 같은 문장을 반복합니다. 잘 자고 아침까지 혈당은 100. 이 문장을 빠르게 말하지 말고 한 단어 한 단어가 몸 안으로 내려가 닿는다는 느낌으로 10번 반복합니다. 이 과정은 주문이 아니라 목표를 명확히 전달하는 작업입니다. 뇌는 막연한 희망에는 반응하지 않지만 구체적인 숫자에는 강하게 반응합니다. 100이라는 숫자는 의학적으로도 안정적인 공복 혈당의 기준이자 동양 문화에서 완성과 균형을 상징하는 값입니다. 이 숫자를 반복해 입력하면 잠재의식은 이를 하나의 목표 지점으로 인식하고 수면 중 자율신경계를 통해 이슐린과 글루카곤의 분비 리듬을 조정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 잠자는 동안 몸이 알아서 균형점으로 돌아가도록 항로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태도는 의심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시험 보듯 말하지 말고 오랜 친구에게 안부를 전하듯 자신의 몸에 말을 거십시오. 나는 너를 믿고 너는 잘 해낼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이 문장을 건네는 순간 몸은 그 신호를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새벽까지 조용히 일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밤은 회복의 시간으로 완성되고 아침의 숫자는 그 결과로 따라오게 됩니다. 여기서는 절대 가볍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 방법이 아무리 효과적이라 해도 특정 상황에서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위험하고 절대적으로 금지해야 할 경우가 바로 깊은 정맥 혈전증, 즉 다리 깊숙한 곳에 혈전이 생긴 상태입니다. 만약 한쪽 종아리만 유독 눈에 띄게 부어 있고 반대쪽과 비교해 크기가 확연히 다르며 피부가 만지지 않아도 뜨겁고 붉게 달아올라 있고 가만히 있어도 쑤시듯 아픈 통증이 지속된다면 이때는 어떤 형태의 마사지나 문지르기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증상은 단순한 근육 피로나 부종이 아니라 정맥 안에 혈액 덩어리가 막혀 있다는 강력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종아리를 쥐어짜거나 강하게 문지르면 붙어있던 혈전이 떨어져 나가 혈류를 타고 심장으로 이동하고 이어서 폐혈관을 막아버리는 폐색전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몇 분 사이에 호흡곤란과 급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마사지가 치료가 아니라 치명적인 방아쇠가 됩니다. 따라서 이런 징후가 보인다면 다리를 가능한 한 움직이지 말고 그대로 둔 채 즉시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 순간에 필요한 행동은 더 열심히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멈추고 병원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원칙 하나만큼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외가 없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두 번째 금기 역시 절대로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의 발에 생기는 상처는 일반적인 상처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발바닥이나 뒤꿈치에 이미 궤양이 있거나 살이 벗겨진 상처, 물집, 혹은 피부색이 검게 변한 부위가 아직 아물지 않은 상태라면 그 부위에는 어떤 형태의 강한 자극도 가해서는 안 됩니다. 당뇨 상태에서는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고 혈당이 높아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작은 상처 하나가 깊은 감염으로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때 주먹을 이용해 문지르거나 강한 압으로 자극하면 이미 약해진 피부 장벽이 더 찢어지고 세균이 조직 깊숙이 침투할 길을 열어주게 됩니다. 그 결과 감염이 악화되고 치료 시기를 놓치면 절단이라는 최악의 선택지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할 수 있는 유일한 안전한 방법은 상처를 직접 건드리지 않고 그 주변의 건강한 피부를 아주 부드럽게 마사지해 멀리서 혈류를 도와주는 것뿐입니다. 저는 항상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건강은 인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지혜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말입니다. 혈당을 조금이라도 빨리 낮추고 싶은 조급함 때문에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루밤 혈당이 조금 높게 나오는 것은 다시 조절할 수 있지만 한번 손상된 발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 불을 밝히고 자신의 발을 천천히 살펴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스스로의 몸에 가장 성실하고 정직한 태도이며 이 모든 관리의 출발점입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스스로에게 한계를 먼저 씌웁니다. 나이가 들었으니 몸이라는 기계가 이미 닳아버렸고 이제는 무엇을 해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박순자 어르신의 7일은 그 생각이 얼마나 섣부른 판단인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처음 3일 동안 일어난 변화는 숫자보다 감각에서 먼저 시작됐습니다. 밤이 되면 늘 얼음장 같던 발에 온기가 오래 남기 시작했고 두꺼운 양말을 찾지 않아도 잠자리에 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종아리의 불편한 긴장이 풀리자 다리를 가만히 두고도 뒤척이는 시간이 줄어들었고 그와 함께 아침 혈당은 170에서 155로 내려오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완벽한 수치가 아니라 뇌가 이제 긴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신호를 처음으로 받아들였다는 점입니다.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그 신호가 습관으로 굳어지는 시기였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마다 같은 호흡, 같은 손의 위치, 같은 문장을 반복하면서 뇌는 밤을 위기의 시간이 아니라 회복의 시간으로 재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밤중에 화장실을 가기 위해 깨는 일이 사라졌고 머리가 맑아진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종아리 순환이 개선돼 신장이 불필요한 소변을 만들지 않게 되었고 동시에 스트레스 호르몬의 야간 분비가 끊어졌다는 명확한 생리적 변화입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 아침, 105라는 숫자는 우연이 아니라 새로운 균형점의 선언이었습니다. 깊은 수면이 유지되자 부신은 코르티솔 분비를 멈추고 간은 비상창고의 문을 닫았으며 다리 근육은 인슐린의 신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약을 들리지 않았음에도 일주일 만에 65가 내려온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몸을 속이지 않고 매일 같은 방식으로 대했다는 성실함의 결과입니다. 박 어르신이 제게 했던 말처럼 이 변화의 진짜 의미는 숫자 그 자체가 아니라 다시 몸의 주도권을 되찾았다는 확신에 있습니다. 이 방법은 복잡하지 않아야 매일 밤 몸이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안전 확인입니다. 불을 켜고 발바닥과 뒤꿈치를 천천히 살펴보며 상처나 물집, 한쪽만 유독 붓고 붉은 부위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이상이 없다면 그 다음으로 소량의 따뜻한 오일이나 보습 크림을 준비해 피부를 보호하고 열이 잘 전달되도록 합니다. 침대에 앉아 한쪽 발을 다른 쪽 허벅지 위에 올린 뒤 손을 주먹쥐고 발바닥 위쪽 3분의 1 지점의 오목한 곳을 아래 위로 빠르고 분명하게 50번 문질러 발바닥이 뜨겁게 살아나는 것을 느낍니다.
이어서 두 손으로 종아리 뒤쪽을 감싸주고 발목에서 무릎 방향으로 쥐어짜듯 20번 쓸어 올려 낮 동안 고여있던 혈액과 긴장을 위로 밀어 올립니다. 이 두 단계를 마친 직후에는 반드시 발이 식기 전에 발목을 조이지 않는 느슨한 잠자리 양말을 신어 열을 가둡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면 등을 대고 누워 오른손은 췌장 부위에, 왼손은 간 위에 올린 채 배가 부풀도록 깊게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는 호흡을 몇 차례 반복합니다. 숨이 고르게 가라앉으면 머릿속으로 10번, 잘 자고 아침까지, 혈당은 100이라고 천천히 되뇌며 몸의 방향을 알려줍니다. 이 전 과정은 단 3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발은 따뜻해지고 심장은 편안해지며 뇌는 밤을 경계의 시간이 아니라 회복의 시간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의학은 거창한 비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 같은 방식으로 몸을 존중하는 태도에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발을 따뜻하게 하는 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평생 일해온 몸에 건네는 가장 정직하고 친절한 인사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여행이 끝나면 꼭 전하고 싶은 약속이 있다. 발은 평생 묵묵히 견뎌온 몸의 가장 낮은 지점이자 건강의 방향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지난 70년, 80년 동안 당신을 위해 서고 걷고 고생한 발 위에 하루 3분을 보내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감사의 표현입니다. 이 과정을 숙제로 여기지 말고 하루를 안전하게 마무리한 자신에게 하는 묵묵한 경의로 여기세요. 의사로서 나는 지나친 약속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순서를 믿고 7일 동안 꾸준히 반복하면 아침 혈당 수치가 바뀔 뿐만 아니라 그날을 바라보는 정신적 관점도 달라집니다. 불안감이 줄어들고 몸이 가벼워지며 더 이상 밤이 두렵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습관의 힘이다. 오늘 영상을 시청하신 후 스스로에게 작은 약속을 해보세요. 단 7일. 그리고 그 약속을 끝내려면 지금 당장 머릿속이나 댓글로 이 문장을 한 번 더 반복해보세요. 아침까지 푹 자면 혈당치가 수백에 이른다. 이 진술은 오늘 밤 당신의 몸을 가장 안전한 방향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발을 따뜻하게 하시고 깊은 잠과 편안한 아침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당신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가세요. 본 영상에서 안내한 모든 내용은 질병을 진단하거나 치료를 대체하기 위한 의료 행위가 아니라 수면과 생활 습관을 개선하기 위한 일반적인 건강 정보와 교육 목적의 내용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당뇨병, 심혈관 질환, 신장 질환을 포함한 만성 질환을 앓고 계시거나 현재 약물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 특히 인슐린이나 혈당 강화제를 사용 중인 경우에는 이 방법을 시작하기 전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본 영상의 방법을 실천한다고 해서 처방받은 약을 임의로 중단하거나 감량해서는 안 되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건강상의 문제에 대해서도 본 영상은 의학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의 건강 상태, 연령, 질환의 정도에 따라 효과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통증, 이상 증상, 불편감이 발생할 경우 즉시 중단하고 의료 전문가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건강을 돕고자 이 지식을 나누지만 최종적인 건강 결정의 책임은 항상 본인과 의료진의 판단에 있음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